안녕하세요. 이야기 행복지마 삼국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유비의 민군의 활약상을 황건적과 전투를 하여 백전백승 전과를 올리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비는 황건적 무리한테 패하여 도망가던 동탁을 구해주었는데도 오히려 동탁한테서 백신, 무관직이라고 무시를 당하고 나서 관우장비와 500명 의군을 이끌고 북으로 고향 탁현을 향해 가던 중 3일째 되던 날 우중랑장 주전과 황건적 둘째 계수 장보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골짜기 옆을 지나게 됩니다. 관군 군영에서 20리 허에 있는 초소에서 보초를 서던 초병이 유비군을 발견하고 유비군이 오고 있음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중랑장 주전이 길 옆에 나와 있다가 유비에게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유비도 얼른 말에서 내려 답례를 합니다. 우중랑장 주전은 초병한테서 유비가 온다는 보고를 받고 반가움에 군막에서 10리허까지 나와서 반기는 것입니다. 지금 황건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유관장 삼형제와 민군이 온다고 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주전이 군막으로 들으라고 권합니다. 유비도 우중랑장 주전, 좌중랑장 황보숭이, 북중랑장 스승 노식과 같이 청렴하면서도 공명정대하다는 소문을 들었는 바 유관장 삼형제가 주전의 군막으로 갔습니다. 주전이 다시 한번 반갑게 관우 장비와도 인사를 하고 수하를 시켜 먹을 것을 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수하에게 유비의 치중부대에 군량미와 병장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고 원하는 만큼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관장 삼형제가 탁현 고향으로 가서 그곳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주전이 은근히 여기에 머물면서 힘을 보태줄 것을 청합니다. 유비는 즉답을 피하고 생각해 보겠노라고 대답하고는 군막으로 와서 관우 장비와 상의하고 또 500명 민군과도 상의를 합니다. 관우 장비 그리고 500명 민군의 뜻은 이왕에 황건적을 토벌하러 나왔으니 우중랑장 주전과 함께 황건적 둘째 계수 장보를 토벌하자고 모두의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 다음날 유관장 삼형제가 주전한테 가서 여기에서 장군과 함께 황건적을 토벌하겠다고 하니까 주전이 그러면 선본장을 맡아달라면서 관병 1,000명을 선봉에 배속시켜 힘을 보태겠다고 합니다. 유비가 좋습니다. 그러면 1,000병사를 지금 바로 저의 군용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5일 후에 출전하겠습니다. 주전이 좋다. 지금 바로 보내주마. 선봉부대가 출격하면 내가 중군이 되어 그 뒤를 받치마 합니다. 유비가 군영에 왔는데 이미 관군 1,000병사가 도착해 있습니다. 유비가 1,000명 정보를 마치고 부대를 재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민병 2명에 관병 8명으로 10명씩 150개의 십진을 짜고 나서 부대 재편성을 하자마자 바로 훈련에 들어갑니다. 관병 1,000명도 금군의 정예병이라 십진법의 원리를 금방 깨우치면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훈련에 가장 신이 난 장비의 고함소리, 황건적을 무찌르자, 장보를 때려잡자, 항복하는 자 죽이지 않는다, 반항하는 자 때려잡는다. 1,500 부대원이 따라서 합창을 합니다. 그 소리가 일사 30리 밖까지 들립니다. 주전이 훈련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마침 장비가 훈련할 때 와서 보고는 대만족감을 나타내면서 유비와 출진 날짜와 시간을 상의를 합니다. 드디어 출진의 날이 되었습니다. 관군 병사는 18,500명, 적의 무리 황건적은 90,000명, 무려 5배의 적과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군은 조금도 누죽이 들지 않고 1,500 선봉부대가 보무도 당당히 나아갑니다. 드디어 황건적이 골짜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앞에까지 도착을 하자 진을 십진법으로 펼치고 장비가 맨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여기에 1,500명이 호응을 합니다. 황건적은 들어라.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항복하면 살려준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장부가 진루에 나와서 바라보니 겨울 일천여기가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부장 고승을 불러 이천기를 데리고 나가서 저기 소리치는 저자의 목을 가져오너라. 부장 고승에게 출진 명령을 드립니다. 그는 장부의 명령을 받자 2,000명을 데리고 진에서 나와 장비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몸이 건질거려 못 견디던 장비가 장팔사물을 휘두르면서 말을 달려 나갑니다. 고승도 긴 창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나오는데 장비와 고승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장비가 이놈 하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장팔사물을 휘두르자 단 한 합에 고승이 말 아래로 거꾸러집니다. 장비가 고리눈을 더욱 부릅뜨고 호랑이 수염을 곤두세우고 장팔사물을 휘두르면서 적진을 휘짓고 다니면서 외칩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무기를 버리고 땅에 엎드려라. 항복하는 자는 용서한다. 항복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 그러자 1500 선봉대도 똑같이 합창을 하면서 십진법에 의하여 10명씩 똘똘 뭉쳐서 천천히 전진을 합니다. 황건적 무리들이 일부는 무리를 버리고 항복하고 일부는 골짜기 진지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유비의 선봉대가 골짜기 입구에 이르자 호련 골짜기에 바람과 함께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일면서 하늘에 먹구름이 낍니다. 기이한 느낌에 유비가 군사를 멈추고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저 멀리 산봉우리에 검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날리며 칼을 하늘 높이 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입으로 무언가 주문을 크게 외우는데 요사스런 법수를 펼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장대비가 오면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방수린이 요수린이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유비였으나 바람과 비가 더욱 거세지며 하늘에 캄캄하고 내성이 울리니 유비도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립니다. 후퇴를 할 때도 십진법에 의하여 10명씩 똘똘 뭉쳐서 천천히 퇴각을 합니다. 군사 움직임이 바위와 같이 진중합니다. 황건적 무리들이 퇴각하는 유비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장비가 고리눈을 무릅뜨고 후방을 끊으니 가까이 범접할 수가 없어 공격하는 신용만 하고 소리만 지릅니다. 유비가 안전하게 퇴각을 하고 나서 우중랑장 주전의 군막으로 가서 작전을 상의합니다. 유비가 주전에게 계획을 말합니다. 내일 전투는 혼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처럼 내가 1500을 데리고 선봉으로 나아가고 제 동생들 관우와 장비가 1군씩을 맡아서 좌우 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내가 힘이 붙이는 듯 퇴각을 하면 적들은 오늘 승세를 믿고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이때 매복해 있던 관우와 장비가 적들의 옆을 치고 내가 되돌아 공격을 가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장군께서 중군을 몰아 공격을 하면 가히 적의 진지를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전이 계책을 들어보고 그럼 관우와 장비에게 군사를 몇 명씩 붙이면 되겠는가? 제가 오늘 살펴본 바에 의하면 좌우 골짜기에 2000명씩 병사를 매복할 만합니다. 주전이 흔쾌히 그럼 2000씩 4000 병사를 지금 보내주마 합니다. 유비가 그럼 내일은 지금 세운 계획대로 하겠다 하고 유관장 삼형제가 군용으로 왔는데 벌써 관병 4000이 도착해 있습니다. 관우와 장비에게 2000씩 정고를 하라 이르면서 내일 새벽 일찍 밥을 먹고 출발하라 이릅니다. 오늘 보아둔 골짜기를 관우와 장비도 아는지라 관우가 좌측 골짜기, 장비가 우측 골짜기에 매복하기로 하고 병사들을 일찍 취침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날 유비가 어제처럼 군마 1500으로 나아가는데 황건적 무리는 어제의 승세를 믿고 곧바로 골짜기에서 나와 공격을 합니다. 장부가 말을 타고 앞장을 서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유비군을 공격합니다. 쪽수를 믿고 인해절선으로 나옵니다. 유비가 십진법으로 10명씩 똘똘 뭉치도록 하면서 천천히 후퇴를 합니다. 장부는 무조건 전진하라고 독려를 하고 유비군이 20여리를 후퇴하자
장부의 무리는 신이 나서 더욱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도망 다니기만 했는데 이렇게 공격해 보기는 처음인지라 완전히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좌우에서 함성이 크게 일면서 관우는 청룡 언얼도, 장비는 장팔사무를 휘두르며 황건적 무리를 양쪽으로 갈라치는데 마치 호랑이가 양떼 무리 속에 든 양, 대쪽이 갈라지듯 적도들이 쭉 갈라집니다. 그리고 후퇴하던 유비군이 돌아서 공격하고 그 뒤에 주전의 중군 1만 3천 명이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적조들이 이제는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장비의 큰 목소리가 들립니다. 항복하라. 무기를 버리고 땅에 엎드려라. 항복하면 용서한다. 안 그러면 죽인다. 관군들이 여기에 호응을 합니다. 장부가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이미 골짜기 진지 앞에는 장비가 고리눈을 부릅뜨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진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장부가 저의 무리가 있는 양성으로 달아나 굳게 성문을 닫아 걸고 지키기만 합니다. 장부의 무리가 양성에서 지키기만 하니 싸움은 자연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전은 일면 성을 공격하는 한편 곡양에서 세 번째 괴수 장량과 싸우는 좌중랑장 황보의 소식을 알아오라고 탐마를 보냅니다. 며칠이 되지 않아 탐마가 돌아왔습니다. 황부승 장군은 싸움에 크게 이기고 동탁은 싸울 때마다 패배를 하니 황분승 장군으로 하여금 동탁을 대신께 하여 그 장졸들까지 거느리게 했답니다. 그리고 황부승 장군이 광종에 갔을 때는 적의 숙의 장각이 이미 병들어 죽은 뒤라 그 아우 장량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지라 장량을 상대로 조조가 선봉이 되어 7번을 이기고 마침내 곡양에서 장량의 목을 베었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장량은 그 무덤을 파헤쳐 몸은 육시에 처하고 목은 잘라 경사로 보내 효숙해 했답니다. 그리고 황건의 무리는 모두 항복을 하였고 조정에서는 황부승에게 거기 장군을 토하고 귀주목을 삼았으며 조조 또한 적도 토벌의 공이 크므로 재낭상으로 가게 되었으며 중랑장 노식은 황보승이 표를 올려 공은 있을지언정 죄는 없음을 극력 변호한 결과 다시 중랑장으로 복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전이 이 소식을 듣자 한편 기쁘면서도 한편 조바심이 납니다. 유비는 노식 스승의 복관을 기뻐하며 이전은 5,500명으로 늘어난 부대원들 오늘도 어김없이 5시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유비가 주전의 부대에서 선봉장으로 큰 공을 세웠으며 노식 스승은 모함을 벗고 중랑장으로 복관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